마그네슘이 우리 약국에 가서 변비약을 사면은 그게 마그네슘이에요. 그 마그네슘 양이 제대로 들어있게 되면은 변비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배출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 미네랄이 들어온 우리 몸에서 순환을 되게 좋게 해준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 우리가 몸에서 300가지 정도의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관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몸에 제대로 잘 작동이 되니까 몸에 독소들이 쌓이지 않고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종이라는 부분도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 많다든가 미네랄 불균형에 의해서 몸이 붓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부분이 해결되는 거죠.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니가리, 네. 일본 제품이 뭐 조 단위 매출을 발생을 시켰다면 네. 단순히 마케팅 문제는 아니고 진짜 그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우리 그 해양 신충수, 특히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신충수가 다이어트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이어트라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이죠.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잘 소화돼서 잘 사용되는 부분과 잘 빠져나가는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것들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만이 되고 부종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변비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변비가 이제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체중으로 얘기가 되고 그게 또 부작용으로 우리 체중을 불리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니가리의 주성분이 아까 마그네슘이라고 했잖아요. 마그네슘이 우리 약국에 가서 변비약을 사면은 그게 마그네슘이에요. 그 마그네슘 양이 제대로 들어있게 되면은 변비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배출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 미네랄이 들어온 우리 몸에서 순환을 되게 좋게 해준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 우리가 몸에서 300가지 정도의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관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몸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니까 몸에 독소들이 쌓이지 않고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종이라는 부분도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 많다든가 미네랄 불균형에 의해서 몸이 붓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부분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자세를 찾게 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실제는 그게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 효과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만 문제를 걱정한다면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소금이나 이런 걸 드시면은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 해양 신충수로 간수 만드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로 이제 가끔씩 전화가 와요. 해양 신충수 간수도 팝니까? 만들어줍니까? 이런 전화를 제가 가끔씩 받습니다. 해양 신충수 간수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해양 신충수로 속을 만든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회사에는 이제 간수 제품들이 나오는 거 일종의 부산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걸 들어가게 되면은 소금이 쓴맛이 나니까 제거를 해야 되고 그걸 또 소금 포함시키려면은 많은 에너지 값이 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제거를 다 해서 만듭니다. 그 저희 회사는 이 간수 성분이 소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간수 성분이 안 나와요. 저희 회사는 간수 제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회사 제품을 그냥 갖다가 넣으면은 간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부 만들고 싶다. 해양 심춘 간수 사다 넣지 말고 저희 소금 그냥 갖다 넣으면은 두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 기술적인 부분 조금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똑같은 거예요. 정 간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희 소금을 갖다가 물에 녹이면은 그 물이 간수 성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심충수 간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중에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상품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제 대량 팔리거나 않는데 그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런 것들을 구할 수는 있고,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걸 팔지는 않고 소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일단 그 소금을 가지고 가면은 간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두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간수의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소금을 가지고 다 해결이 되고 정 만들고 싶으면은 이걸 물에다가 포화 농도로 녹이면은 그게 만들어진 물이 간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우스운 얘기인데 예전에 일본에서 니가리라는 제품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거의 뭐 조 단위 매출을 만들어냈어요. 니가리라는 게. 니가리를 우리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간수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마그네슘이 주성분인데 이게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쫙 퍼지다 보니까 어디나도 이걸 사서 먹게 됐어요. 그래서 사다
물에다 타서 농도 희석해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금 제조회사에서 소금 파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소금보다 얘가 매출이 더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니가리 간수를 만들어 팔까 이제 혈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기술 제휴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회사에는 이제 이 속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는 니가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진 소금을 다시 물은 독에 가서 간수라고 니가리라고 만들어서 파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긴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니가리 소금 간수성분이 불었던 적이 있는데 한국도 아마 뭐 그래야 될 날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간수라는 부분은 새롭게 인식을 해서 필요한 때에 맞춰가지고 사용해서 드실 수가 있고 제품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뭐 간수 들어간 제품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손 갖다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사서 쓰셔도 되고 정 만들고 싶으면 녹여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로 간수 만드는 법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 예. 해양심층수 소금은 다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요? 다르죠. 명확하게. 천일염도 뭐 염전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어떤 부분 자기들 소금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천일염도 전 세계적으로 다 달라요. 천일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생산하고 중국도 생산하고 다른 나라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천일염도 염전에서 만들면 다 같겠거니 하는데 달라요. 어떤 또 염전 바닥이 뭐 뽀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천일염도 만들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중국 천일염하고 우리나라 천일염은 같은 서해 바다를 공유해요. 그죠? 중국에서는 동해 바다겠죠. 우리는 서해 바다잖아요. 그렇지만 그 바닷물, 같은 바닷물을 가지고 천일염, 햇볕 똑같이 이용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중국 천일염 하면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드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햇볕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같지만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중국의 천일염 대부분은 호수예요. 우리나라 염전은 물의 두께가 한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1m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보름 정도 되면 소금이 만들어져 수확이 되는데 중국은 6개월, 1년을 기다려요. 그럼 50cm, 1m의 물이 증발해 가면은 밑에 소금이 어쩌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6개월 동안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미세먼지, 황사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뻘물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금이 다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1년 동안 걸리다 보면 층층이 또 성분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제품이 이상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제품들은 식용을 못하게 했어요. 이걸 가지고 세척하고 가공까지 거쳐서 식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일부 멀지각한 사람이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처럼 비교가 되게 안 좋은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중국 천일염도 뭔지 요즘은 이제 다르게 접근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연간 이제 아까 이제 300만 톤의 소금을 쓰는데 250만 톤 수입해요. 그 수입하는 거는 대부분이 천일염이에요. 어디서 오느냐? 호주나 멕시코에서 와요. 호주, 멕시코 하면은 사막이죠. 사막 기후. 그거는 땅이 무지 넓잖아요. 땅값도 무지 싸고 사막 기후다 보니 1년 내내 비도 안 오고 소금 만들기 최적의 조건이에요. 천일염 만들기. 그런 나라에서는 한 염전에서 몇백만 톤의 소금씩 만들어 갖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 그걸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만드는 소금하고 우리나라 염전에서 만드는 소금이 다르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심층수 소금 업체가 몇 개 있어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그냥 끓여서 옛날 방식에 끓여서 만드는 소금이 있고 저희들처럼 미네랄을 모두 살린 방식으로 만드는 소금이 있고 어떤 소금업자는 수입 천일염을 사다가 심층수 물에다가 풍덩이 담가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끓여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국산 천일염 갖다 녹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심층수 소금이라고 이름 붙어도 이건 성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심층수 소금이라 이름 붙여도 이거 같은 거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 성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고 구입을 해야지만 손해를 안 보고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천일염이 만드는 방식이 다 다르듯이 심층수 소금도 만드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 업체마다 기술력의 차이, 성분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요. 이거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심층수를 오래 끓여서 만들게 되면은 입자가 자라요. 근데 이제 심층수 물에다가 천일염 갖다 풍덩 해서 만들게 되면 입자가 커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심층수 물에다가 천일염 갖다 넣었다 꺼낸 거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층수 소금도
만드는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구입을 해서 먹어야지만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들을 섭취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깨끗한 소금을 섭취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심층 소금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소금을 선택할 때 건강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